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가 반등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로 21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2060선 겨우 지지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시아 증시는 이 정도는 아닌데 유난히 우리 증시만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힌트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오늘도 배트맨 1, 2, 3부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확대 편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좋은 시장, 몸에 좋은 잔소리로 함께 해주실 정재훈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안 좋은데 생일이시라고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 알려졌습니다. 네, 생일 기념으로 오늘 더 많은 상담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광주까지 다녀오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얘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 확인회를 좀 했었는데요. 많이들 오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고요. 봐야 될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업종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너무 좀 순진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믿고 뭐 의심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트레이딩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카더라 뭐 이런 부분들만 무조건적으로 좀 믿지는 마시고요. 직접 확인도 해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만간 이제 강연회를 이제 대전으로 갈 거예요. 대전하고 부산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잡히는 대로 아마 서울경제를 통해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누차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방송에서 하는 얘기보다도 강연회에서 해드리는 얘기들이 좀 더 많아요.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참석을 좀 못하시는 그런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가는 그런 강연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도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대구 다녀오셨고 광주까지 다녀오셨고 대전, 부산도 이제 찾아가신다고 하니까요. 근처 계신 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3시간 동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그리고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 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최대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화, 문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방송 외적인 시간에도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다가 센 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채널 아니고요. 플러스 친구 아니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자, 주식 잔소리 오픈 채팅 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진짜 방으로 입장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1거래일째죠.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진 게 21거래일째고 반등할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모멘텀 있는 종목을 찾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원체 좀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힘든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종가 기준이죠. 0.84배예요. PBR 자체가 주당 자산 가치가 0.84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상당히 좀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산 가치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PER이에요. PER을 보게 되면 어제 주가 수준으로 17배까지 올랐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로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오늘 저가가 장중에 2053포인트대까지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캔들만 보더라도 많이 틀리죠. 8월달 말에서 9월달 올라갔을 때는 양봉의 캔들이 좀 많죠. 근데 그 이유로 보게 된다라면 음봉의 캔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캔들의 크기 자체도 음봉이 훨씬 더 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급적인 자체를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주된 요인으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수급이 돌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한국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참 부러워요. 미국 시장 참 부러운 그런 상황들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IT 섹터 이외에 이 금융 섹터라든가 여러 주도 업종들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거의 이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매도세는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MSCI 시는 리밸런싱 이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 매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는데 거기에 연이어 터진 게 아람코의 IPO였었어요. 어제부로 마무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근데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라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 시장,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국과 홍콩을 좀 뽑았단 말이죠.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그래도 가장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꼽은 그런 부분들이고 투자 등급도 상향 조정했는데 반대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참 짜증이 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동시만기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뭔가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잦아드는 외국인 쪽에 있어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도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부분들을 놓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성장 섹터를 보느냐. 아니면 고배당 가치주를 보느냐. 고배당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싸죠. 지금 싼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염두에 둔 그런 포지션을 두느냐. 아니면 성장을 하는 섹터를 보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마저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 지수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종목군들마다 변동성이 좀 큰데 특히나 개별주들의 등락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을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뇌동매매로 따라 들어가거나 그런 전략은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인 전략 유지하시되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충분히 좀 잡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될 섹터는 여전히 저는 IT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버티다 좀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버티는 게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좀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중심을 잡는 게 꼭 필수겠죠. 이 부분 혼자 대처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조금 더 힘나는 이야기들 듣고 대처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널 아니고 플러스 친구 아니고요.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야지 진짜 주식 잔소리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종목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볼게요. 3509님께서 고려산업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3,370원이고요. 비중은 1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3,370원이면은 손실이 아주 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고려산업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뭐 사료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개별적인 이슈, 테마적인 흐름들로 진행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3,37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된다라면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네요. 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게 돼지열병 관련해서 흐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러면 3,370원짜리 때 약간의 손실이세요. 약간의 손실권역인데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많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하단 자리대를 쭉 이어서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 한 3,100원대인데 그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손실률로 따져보게 된다면 10% 가까이 좀 된단 말이에요. 한 8%, 9% 정도 좀 되네요. 이 손절 라인을 좀 잡고 갈 거냐 아니면 리스크를 먼저 좀 대응을 할 거냐 그 부분도 보게 되면 저는
리스크 관리 폭을 좀 짧게 타이트하게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차트는 정배열권역에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좀 눌렸다가 지지를 하고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저는 3,000원짜리 때도 한 번쯤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라도 일단 챙기고 나서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기는 하지만 놀라울 만큼 뭐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배당은 좀 나오기는 하지만 개별성 종목이라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00원대 위에서는 일단 챙겨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산업 대응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73둘님께서 남겨주신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78,900원이고요.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78,900원이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어서 좀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아쉬우신 모습인 것 같아요. 상승폭을 좀 줄였었죠. 이 종목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옛날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쪽이란 말이에요. 컨텐츠 쪽인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한 차례 올랐다가 박스로 그렸다가 이 자리대를 깨고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가 87,000원, 88,000원 자리대가. 그럼 여기에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 12월 4일 날 블록딜로 외국인 쪽에서 140만 주를 받아갔어요. 받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늘 11,000주 정도 매도가 좀 나와줬었고 수급적으로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컨텐츠 쪽에 있어서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비중이 20%이시니까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아마 61선을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121선 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한 68,000원대 중반, 뭐 68,000원 정도 대, 요 정도 때가 하회가 좀 되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한번 또 쉬어가는, 그래서 바닥을 61선을 지지할 거냐 이탈하고서 121선을 지지할 거냐 요 싸움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 61선짜리 때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다시 재차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한 86,000원에서 87,000원 요 언저리대에서는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요 자리대에서 저는 매물사를 다시 하고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업황 자체는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고점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챙겨주고 다시 되받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챙기고 나서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중장기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셨는데 일단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챙기고 다시 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200원에 네. 12%. 12% 38,200원에 갖고 계세요. 네. 저희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여보세요? 그냥 그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38,200원이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예, 며칠 안 됐어요. 근데 한 5% 더 사도 되는지. 어머니 이거 짧게 보신 거죠? 경우에 따라서 좀 길게도 봐도 되고. 조금 오래 장이 안 좋으니까 짧게도 생각하고. 매수하신 이유가 많이 빠져서 매수하신 걸 거예요. 그죠? 네네. 자, 한국가스공사 거의 뭐 공기업이죠? 예예. 요거랑 좀 비슷한 회사가 있죠, 어머니? 뭘까요?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하고 같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어머니?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네. 한국전력은 치고 가고 있죠? 네. 그죠? 가스공사는요? 치고 가나요? 밑으로 더 빠졌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밑으로 더 빠졌잖아요. 자, 다시. 한국전력은 바닥을 만들고 나서요, 어머니. 네예. 요걸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자, 다시 한국가스공사는 지지를 하는 척 하다 저자를 깨고 다시 저가를 또 깨고 내려왔잖아요. 요거 깨려고 하고 있죠? 예예. 많이 빠졌죠? 네. 한국전력이랑 틀리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빠진 지가 없는데 그래서 좀 사기는 샀는데 자. 불안해가지고. 역별 종목군들은요, 어머니. 네. 역별 종목군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가격 인상이니 가스 가격 인상이니 물가가 올라가니 뭐하니 그러면서 일부러 억누르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죠? 네네. 그러면 인상을 못하게 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수익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나빠지죠. 네. 나빠지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네. 그죠? 네. 네. 그 부분들 때 어머니 다 아시는데 매수하셨네? 그래도 공기업에서 전에 그만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갖고 한 4만 원까지만 보고 사면 어떨까 하고 조금만 샀어요. 자, 차트 보게 되면 요까지도 빠졌었고요. 2만 원, 3만 원짜리들까지도 깨졌었어요, 어머니 과거에. 예, 그건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래전에 빠진 이유를 보면 어머니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자, 어머니가 4만 원 정도 때까지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4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 뭐 얼마 몇 퍼센트 수익 안 되네요, 어머니. 네. 그죠? 요 자리 때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충분히 갈 수가 오래 있어요. 걸릴까요? 응?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설마. 짧게 이렇게 탁 해갖고서 홀랑 팔고 이렇게 수익 내서 팔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조금 많이 사면은 무던하게 묻어두는데 조금이니까 조금만 먹고 그냥. 어머니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머니 한국가스공사를 그냥 있는 만큼만 들고 가세요, 어머니.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약간의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물론 4만 원 정도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9,000원 정도 넘어가면 그냥 팔아버릴까봐. 응? 조금만 먹고.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네. 수익 내시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죠? 시장이 안 네. 좋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만 쥐고 계시고요. 네. 39,000원대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9,000원 뭐 4만 원 해봤자 한 6% 7% 수익 되네요,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5%더 하면 어떨까 저럴까 하지 하고 그냥 마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하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늘어나면 어머니가 또 주가가 뭐 비중이 크게 하게 되면 길게라도 끌고 갈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주가가 저가를 깨고 막 계속 내려가면 어머니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네. 시장도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만 보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그냥 갖고 있는 물량 반등 나올 때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9님께서 메타바이오메드 남겨주셨네요. 4,500원에 매수하셨고 3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 메타바이오 2년 보유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문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4,500원이면 진짜 오래 갖고 계셨네요. 정말 마음고생 오랫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희망이 있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메타바이오도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 예전에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에요.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 오늘 또 밀려내려면서 불안하신 마음에 좀 물어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조금 줄여놓는 게 더 좋은데 올라갈 때 보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원래 매도는 이렇게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이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매수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이 친구 치과용 재료, 봉합사, 통신장비 부분들로 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재작년 적자였었고 올해는 그나마 흑자로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 친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 11월 4일 날 대량 거래가 좀 터졌네요. 한번 11월 4일 날 어떤 뉴스가 있나 한번 볼까요? 11월 4일 날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네요. 보니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좀 보니까 대량 거래는 좀 터졌었는데 다시 한번 11월 4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가 올랐나? 젠백스지와 메타바이오메드 현저한 시험 관련 변동 뭐 요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게 없었네요. 지금 보니까 조회 요구 공시를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중요 정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러면 이 친구를 좀 다시 한번 까봅시다. 공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회사인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의무 공시사항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덴탈 사업, 봉합사, 통신 장비, 메타 네트워크스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 걸 한번 봅시다. 계열회사로 좀 보게 되면 채널A,
지분 찔끔 있고요. 별거 뭐 일단은 재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일단은 그럼 별거 없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덴탈 사업부, 치과형 신경치료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도어록, 전전자 교환기, 내비게이션. 글쎄요, 이게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글쎄요,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보니까 18년도 같은 경우는 점유율 1%. 대단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럼 결국 근근히 먹고 산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없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중국 시장 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합작회사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시장 쪽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장을 해 나가느냐, 요게 지금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4,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30%예요. 지금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손실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중도 뭐 작은 부분들은 아니고 손실률이 거의 50%에 육박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손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사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로 보면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중국 쪽 사업이 좀 더 괜찮아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전망적인 부분이 적자를 면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변동성이 조금 더 클 거예요, 아마. 2,000원짜리대를 깨고서 박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게다가 뭐 양도세에 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힘겹지만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옳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보게 되면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좀 갖고 있던가 뭐 더 가지고 가든가 그걸 좀 확인을 하는 게,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정 불안하다 싶다라면 그때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활용을 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좀 클 거예요. 미국 시장도 들썩거릴 거고,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들썩거리다 보면 개별주들의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밀린다고 해서 그걸 다 던지는 것보단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전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일단은 이 2년이면 오래 갖고 오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목 대응도 정말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이야기, 시장에 대한 대처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을 꼭 눌러서 들어오셔야지만 진짜 주식 잔소리 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채널 아니고요. 그리고 플러스 친구 아니고요. 꼭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시장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실까요? 예, KC텍을요, 네, 17,300원에 네. 60%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남으셨네요. KC텍 OLED 장비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KC텍 17,300원에 60%요. 예. 일단은 그래도 지금 약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그렇죠? 오늘 올라가지고 이 부분 바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여보세요? 매수를 하셨나요? 이게요. 음. 어제 사실은 매수를 했어요. 어제? 예, 저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바이오주가 요새 하도 흔들려가지고 네. 그걸 팔고서 이제 이쪽 그 반도체 장비주로 다 갈아탔거든요. 그럼 HLB 생명과학은 얼마에 사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걸 22,000원에 샀다가 22,700원에 팔고 났더니 오늘 폭락이 맞았네요. 아버님 선수시네. 아니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바이오주가 21만 원까지 갔던 HLB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네. 이게 뭐 한 5, 6만 원까지 빠지는 분위기 같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거 아니다 싶어 반도체 장비주로 갈아탔어요. 아버님 성향이 단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예, 단기 성향이에요. 단기 성향이시죠? 예, 단기 성향이시면 그냥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KC텍 한 2만 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단기 성향이라면 뭐 다음 달? 예, 다음 달 보시는 거세요, 아버님? 저는 한 달 뭐 한 보름 이렇게 그 정도로 봐요. 보름 정도 되는데 이게 2만 원까지 보신다? 아유, 글쎄,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지금 상담을 하는 거예요. KC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반도체 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거의 뭐 매출 비중이 한 6대4에서 5.5대 4.5?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매출 비중 자체가. 예. 그 정도가 되는데 종목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60%를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죠. 예. 어제 이제 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버님 같은 경우를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손절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17,000원이 기준점이에요, 아버님. 예. 17,000원이 기준점인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8,500원대, 18,500원, 19,000원? 예.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근데 그 요새 자리 장이 때. 안 좋아가지고. 그럼 그 자리대 18,000원에서 18,500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비중 60%잖아요. 예, 한 반. 절반 털어내고 예.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한 19,500원에서 2만 원. 예.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버님? 예.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이면 보유, 예. 아니면 그냥 다 차익하고 일단 박스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도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부터 언제고 전재훈 우리 전문가님, 네. 그리고 또 우리 앵커 이제 8시부터 매일 듣는 사람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알랄라다 오늘 좀 했는데 잘 전화 주셨어요. 네. HB 테크놀로지요. HB 테크놀로지요. 네. 매일 이제 시청만 하시다가 처음 전화 주셨는데 앞으로도 네, 많이 앞으로도 많이 연락 주세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처음에 한 달 전에 한 2,900원 했다가요. 네. 오늘 또 2,500원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30% 30%. 그러면은 그 2,900원이랑 2,500원의 비중이 같으면은 이게 한 평단가가 2,700원쯤 될까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평단가 2,7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중이 30%?
라고 방금 말씀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2,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이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요새 전부 검사 장비. 네. 또 말씀을 마시고 아이템은 없다고 그래서 또 많이 빠지고 그래서 한번 좀 사봤죠. 자, 보면요, 아버님, IT 네. 쪽 섹터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빠지는 종목도 있죠.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예, 예. 단적인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쪽 보면 LG 계열은 못 올라가요. 근데 삼성 계열은 올라가요. 그죠? 네, 네. 반도체 쪽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 못 올라가요. 네. 근데 HB 테크놀로지도 이게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놈도.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탑픽 종목으로 꼽으라 그러면 HB 테크놀로지를 항상 꼽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 몇 개의 종목만 좀 봐볼게요, 아버님. 네. 좀 봐보세요.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미니 차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제 몇 개의 종목만 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버님. 네. 자, 요거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HB 테크놀로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ICD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ICD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익 IPS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했으니까 HB 테크놀로지 했고, 다른 종목군들 뭐 할 만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 AP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보면 아버님, 요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게 HB 테크놀로지예요. 그죠? 네. 두 번째가 ICD고 세 번째가 원익 IPS, 네 번째가 AP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HB 테크놀로지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ICD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죠. 네. 원익 IPS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죠. AP 시스템이 제일 약한데 그래도 고점을 넘어섰다가 지금 중심선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네, 네. HB 테크놀로지도 삼성에 공급을 하고 ICD, 원익 IPS, AP 시스템도 다 삼성에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HB 테크놀로지가 약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냐면 혹시 경쟁사 요 부분들이 있을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에 있어서 수주라든가 혹은 중국 쪽에 있어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장비사들을 보게 되면 검사 장비 쪽에 사업을 신규로 진출한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아버님.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HB 테크놀로지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HB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못 올라갔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을 막상 해보니까 일단 적자가 안 나왔어요. 아, 발표됐구나. 네, 3분기 실적이. 그럼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전략을 좀 세워보게 되면 2,7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일단은. 버티는 구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목표가를 뭐 크게 높게 잡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2,7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요 자리대까지 2,700원 자리대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가 단기 저항이고 그 다음이 넘어가야 이제 3,000원 자리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씩 일단 확인을 좀 하고서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예, 무슨 말씀? 그러니까 반등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본전 그 약간 손실이 없는 선에서 한 절반만 줄여놓고 나서 한번 좀 지켜봐 보세요, 아버님.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의 모양새가 돌려가거나 수급이 많이 개선되거나 그리고 정고점을 넘어가거나 그럴 때 조금 더 주고 사시더라도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아버님?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로 해가지고 수급 상황이 안 좋죠? 지금? 수급 사항은 기관은 외국인 가끔 또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근데 이 종목이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 애들까지 같이 막 때렸어요. 이렇게 투신이며 연기금이며 같이 막 10월 중순 10월 초에 같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 때리고 일부 소량씩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10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많이 때렸어요.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추이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버님? 예, 여러 가지로 저 이제 비교해 주셔서 일목요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바로 또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잘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네네, TV 안녕하세요. 켜두시고 계시면은 잠깐 소리만 무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TV에 중복돼서 들릴 수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롯데케미칼이에요. 롯데케미칼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만 원에 20%예요. 22만 원에 20%요. 네네. 아, 오늘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많이 빠져서 최근에 사신 거죠? 네. 왜 빠질까요, 어머니 이거? 아, 그러게요. 화학주라서 그런지 안 좋은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샀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시는 게 네네. 많이 빠져서 매수했다예요. 그러게요. 자, 과연 이게 많이 빠졌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어머니. 네네. 과거에 금융위기 전에는 3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기업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중국 관련 수혜준이 모연위하면서 47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네네. 17년도, 18년도에도 그 언저리 때까지 움직였다가 쌍봉의 모습을 만들고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중국 관련주니 뭐니 하면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하고 잘 지내나요, 어머니? 네? 중국하고 한국하고 잘 지내고 있나요? 안 되죠. 예. 사드 이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좀 돼 있고 있죠? 네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이 산업재 쪽 섹터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자급자족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설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화학 쪽에도. 네네. 그러면 일부 좀 뺏기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 아람코 상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해진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네. 어머니가 롱텀으로 길게 보셔야 돼요.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무지 오래 걸릴 거예요, 어머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머니. 네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네네. 가지고 있는 것만 보시고 네. 어느 정도 23만 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매도하세요, 어머니. 네네. 아시겠죠? 네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방송 외적으로 장중에도 함께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노란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쌤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셔야지 진짜 방으로 들어오시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10분 뒤부터 다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도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님이 상담 열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채널 고정하시고 못다한 상담들 마저 들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